오늘은 애니메이션의 역사, 그 중에서도 디즈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스튜디오죠. 디즈니는 저작권 변태라고 불릴 정도로 저작권에 있어서 엄청나게 깐깐한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디즈니의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뒷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즈니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월트 디즈니. 월트는 상상력이 뛰어나긴 했지만 남들보다 독보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업적 면모가 뛰어난 수완가였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네. 월트는 1차 세계대전에 적십자 부대 군인으로서 참전을 했는데요. 월트는 당시 우연한 기회로 뜨지도 않은 독일군 새 철모들이 중고시장에 나온 것을 보고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거 잘하면 한탕 때릴 수 있겠는데? 그리고는 그 철모를 몽땅 사들였습니다. 자신의 미술 실력을 이용해서 철모에 가짜 총알 구멍을 내거나 찌그러뜨리거나 색칠을 하는 등 리폼을 해서 패전한 독일군들의 철모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유럽 전선에 늦게 참전했기 때문에 실전에 투입되지 않은 병사들이 꽤 있었는데 그들이 무용담을 늘어놓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깬 뚝배기라고 이제 자랑하려고 산 거지. 월트는 사업적 재치는 있었지만 좋은 상사는 아니었나 봅니다. 월트는 애니 제작자인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홍보하면서 작품들을 엄청난 저임금으로 하청에 뿌려댔고 덕분에 많은 감독이나 애니메이터들이 작업한 작품들이 단순히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다 라고만 알려지게 되었죠.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많은 디즈니의 마스코트를 만들어낸 친구 어브 아이웍스와 갈등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이웍스가 창조한 캐릭터들의 판권을 죄다 억지로 빼앗았고 붕괴한 아이웍스가 독립하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회방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갑질이라고 하죠. 씁쓸하네요. 결국 개털이 된 아이웍스는 애니메이션보다 영화 관련 애니 효과로 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개구리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디즈니가 판권 변태가 된 것은 사실 디즈니도 당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한 놈이 더 잘 알겠죠. 당시 애니메이션 업계는 펠릭스 더캣을 비롯한 고양이 캐릭터가 득세 중이었는데 디즈니는 슬쩍 오스왈드라는 토끼 캐릭터를 한번 내봅니다. 그 당시 애니메이션의 코미디는 슬랩스틱과 패러디가 주를 이뤘는데 디즈니는 캐릭터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목적 달성, 캐릭터 고유의 행동을 통해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코미디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해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디즈니 최초의 퍼스널리티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오스왈드입니다. 디즈니 초기 만화 중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캐릭터이며 당시 디즈니 흥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헐리우드의 격찬을 받으며 후속편 제작 요청이 이어졌죠. 금방이라도 부와 명예를 손에 쥘 것이라고 생각했죠. 떡상 가자! 안 됐죠. 오스왈드의 캐릭터 저작권이 계약상 작가가 아닌 제작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급사에 캐릭터를 뺏기게 됩니다. 디즈니도 의뢰 입장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스왈드를 뺏긴 이후부터 디즈니는 저작권 변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 오스왈드 캐릭터는 2006년에 판권을 일부 다시 돌려받긴 합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산하의 ABC, ESPN과 맺은 고용 계약을 해지해주는 대신 유니버셜이 오스왈드에 대한 권리를 돌려주는 식으로 맞교환을 하여 78년 만에 디즈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위게임, 에픽 미키, 그리고 겨울왕국 앞에 나오는 단편 말을 잡아라의 카메오로 출연함으로써 컴백을 하였습니다. 유태인인 스탠리 로젠탈은 디즈니에서 일하고 싶어 했으나 입사가 거부된 탓에 하청 제작으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디즈니 갑질에 붕괴해 열심히 디즈니를 까고 다녔습니다. 뭐가 그렇게 미웠는지 스탠리는 디즈니가 올라를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1956년 독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디즈니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소문 또한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디즈니는 감독에게 간섭을 하도 많이 시전해서 그에 대해 붕괴한 여러 감독들이 독립하여 타도 디즈니를 목표로 UPA라는 독립업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장님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디즈니의 사장은 생전 그의 유명했던 높은 악명을 그대로 계승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도 재밌는 대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즈니의 사장을 지냈던 마이클 아이스너, 그에게 반감을 가진 애니메이터들이 나와서 독립한 회사가 드림웍스인데 드림웍스 슈렉에 나오는 악역의 얼굴이 아이스너의 얼굴 베이스로 모델링하여 디즈니를 대차게 조롱하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업계에 가지는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디즈니는 인싸인 거죠. 자료를 찾는데 어쨌든 오늘의 디즈니 주저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조댓글로 답해주세요. 조댓글은 좋아요, 댓글, 구독입니다.